안녕하세요. 네오 IT TV에 특별 출연한 코만도입니다. 오늘은 테크핀에 대해서 테크핀과 암호자산 시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어, 일단 뭐 이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금융 서비스인데 IT하고 결합된 금융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8월 30일자 논문입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소개하는 이유는 앞으로 시대가 이제 기존의 금융과 은행 그런 회사들이 지배했던 이 시대가 점점 저물고 이제 IT 공룡 기업이 이 금융 서비스업을 제공하면서 그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 금융 시장의 어떤 판도가 바뀔 것이고 그 기술과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존의 금융 기업들은 이제 점점 파워를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쉽게 해설해 보겠습니다. 뭐 내용이 꽤뭐 깁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핀테크하고 테크핀이라는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핀테크와 테크핀. 요즘 핀테크라는 말을 많이 듣죠. 핀테크라는 거는 한마디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요. 핀테크는 이 핀테크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그 기업 자체가 금융 기업이에요. 즉, 보험회사, 은행, 투자회사, 뭐, 이런 금융 쪽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은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금융 서비스를 어떤 웹이나 모바일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대표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IT 쪽 인프라는 이제 주로 이제 이 금융 기업이 자체가 IT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IT 쪽은 이 아웃소싱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외주를 맡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데이터는 이제 실제 금융 관련된 그런 데이터겠죠. 거래 내역이라든가 대출, 신용 뭐 이런 내용 데이터겠죠. 이 경쟁력으로 한다면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금융 서비스업을 제공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 신뢰. 사실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는 이유도 바로 이 신뢰 때문이죠. 은행이라는 이 기업이 사실상 기업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산과 돈을 잘 관리할 것이다. 라는 이 신뢰도 때문에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는 거죠. 또는 대출도 받고.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핀테크 서비스 하는 기업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요즘 테크핀이라고 새로운 뜨는 회사들인데 이제 주체는 ICT 기업이에요. 정보통신 기업이죠. 이 기업들은 사실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던 기업들은 아니었어요. IT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객을 회원을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고객이 이제 플랫폼 사용자예요. 뭐 카카오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런 IC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네이버 페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고객이 플랫폼의 사용자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 플랫폼 사용자한테 제공하는데요. 결국은 사용자가 결국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산이다 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특징은 모바일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화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업이다 보니까 이 IT 인프라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사실 이제 중요한 이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인 거죠. 자신의 사용자가 이렇게 데이터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고받았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집된 그 사람의 성향과 같은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용자 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력은 바로 이 기술을 리더십으로 하고 있다. 스스로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특정 뭐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 기반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이게 결국은 사용자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 기반의 맞춤 자산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거 결국 빅데이터 같은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게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알다시피 우리가 이 금융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잖아요. 신용카드. 어떤 신용을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용이 하나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그 신용을 담보로 돈도 빌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식당에서 내 신용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지불을 대신 해주고, 나중에 내가 내 신용을 이용해서 다시 금융회사에 돈을 갚아 나가면서 서로 신용을 통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게 신용카드인데 아주 이제 편리한 거잖아요. 이 신용카드라는 게. 이 뭐 최초의 신용카드가 뭐 이렇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신용카드가 결국은 사람이 신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핀테크나 뭐 테크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용을 서비스로 이런 신용을 매개체로 한 결국은 IT 기술과 접목된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테크핀, 이 기업이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를 한번 보겠어요. 알리바바는 엔트파이낸션이라는 이제 기업 어떤 그룹이죠. 그룹 가지고 있는데 이 알리바바의 자회사였어요. 처음에 엔트파이낸션이라고 하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처음에 시작했고요. 결국은 그냥 온라인으로 자기네들 페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로 알리바바 고객 서로 같은 이 알리페이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타오바오라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중국에 아주 시장이 아주 유명한 이 쇼핑몰에서 알리페이를 이제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었죠. 그러면서 은행과 협력하면서 이제 은행하고 연계하게 되고 비자도 연계하게 되면서 고객센터 이용하면서 뭐 급성장해가지고 뭐 이제 출시한 지 한 4년 만에 사용자가 5천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제 생활 뭐 공과금까지 납부하면서 사용자가 1억 명이 돼버리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58%가 돼버린 겁니다. 2008년도 이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결제까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모바일 결제하면서 이제 모바일로 쉽게 물건도 주고받고 쇼핑도 하고 결제도 하고 공과금도 내며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플랫폼, 이 알리페이라는 이 플랫폼에 이제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알리파이 앱을 통해서 모든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고요. 사용자가 이제 뭐 나중에는 1억 명, 모바일 결제자가 1억 명이 됐습니다. 뭐 이 알리페이와 쌍벽을 이루는 이제 그 위챗이라는 그 메신저
앱이 있는데 그 위챗도 이제 위챗페이라는 걸 이용해서 중국에서 또 이제 이 핀테크, 그러니까 테크핀,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또 제공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현금이라는 걸 들고 다니지 않고 이런 뭐 알리페이나 그다음에 위챗페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미 이런 걸 이용해서 다 이제 결제를 하고 아주 편리하게 한국보다도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블록체인은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어려운 말이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제 그 채굴 한다고 하죠. 코인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없는 건데 뭔가 채굴을 통해서 보상을 얻게 되고 그게 어떤 개인 간의 어떤 현금처럼 쓸 수 있게끔 이제 이 한 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의 기술이 바로 기반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이제 거대한 분산 공개 장부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기존의 은행이라는 어떤 기관에 내가 돈을 맡기고 그 은행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거래에 대한 장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행에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행이 만약에 시스템이 망가지거나 하면 이 거래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은행은 그걸 대비해서 분산 서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버를 여러 개 두고 이 거래 장부에 대한 이 거래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분산시켜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스템이 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에 그 거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은행과의 어떤 신뢰, 신용 관계는 계속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블록체인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아예 공개해 버린 거예요. 역발상이죠. 네, 이 분산, 이 공개 장부, 거래 내역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부 안에 있는 이 거래 내역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면 누구한테나 다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신뢰가 잃어버릴 위험은 없다. 그리고 이 거래 내역에는 모두 디지털 서명이 붙어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 그래서 은행이나 다른 3자의 개입이 없어도 이게 진본이다 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수만 노드에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드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연결 정보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컴퓨터 하나의 노드가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장치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이 노드라는 걸 이용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 수만의 노드에 분산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점이 장애나 공격이 발생해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 전체는 문제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작업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 블록을 하나의 어떤 작업인데요. 이 블록을 하나의 작업을 수학적인 어떤 계산 작업을 해요. 그래서 경제 관점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위변조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쉽게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된 결국은 이 변조가 불가능한 이런 구조인데 이런 기록들이 은행과 같은 중앙에 그렇죠? 은행과 같은 어떤 이런 보증 기관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정말 너무나 재앙과 같은 일입니다. 은행이 결국은 수익을 얻고 먹고 사는 거는 그죠? 은행이라는 이 보증 기관 그리고 신뢰 기관 그리고
고객이 맡긴 돈을 다른 이들에게 대출해주면서 얻는 이 수수료가 결국은 은행에 줄 수익원이거든요. 근데 은행에 사람들이 돈을 맡기지 않고 결국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 거래 내역을 신뢰에 있는 이 거래 내용을 갖다가 서로 어떤 보증기간이 없어도 이 거래 내역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로서 확정할 수가 있다면 결국은 은행은 필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분산 환경에 전파되어 있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막 분산돼서 이렇게 막 이 블록들이 전파될 텐데 결국은 이게 뭐 깨질 수고 이게 뭐 데이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걸 보증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유효한 블록만을 갖다가 다시 선정하고 선택하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 모든 기업이나 모든 기술의 이 화두가 되는 앞으로 정말 비트코인은 하나의 예시인 거고요. 부동산 거래라든가 뭐 주식 거래라든가 은행의 송금이라든가 이 모든 이런 우리가 하는 금융 서비스를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대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핀테크 기업들도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결국은 점점 이쪽을 개발하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뭐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그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용자 고객이 뭐 몇억 명이 되면서 그리고 엄청난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대출도 하고 소비자 간의 대출, 개인 간의 대출, 보험도 하고요. 뭐 신용평가도 한다고요. 뭐 그냥 알리페이는 하나의 예시고요. 다 하는 겁니다. 은행이 하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뭐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왜? 자기네들 밥그릇을 다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용자들이 결국은 이런 테크핀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더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도 은행에 가지 않고 이 테크핀 기업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수수료도 적고 심지어는 수수료 없을 수도 있고요. 신용평가 기관도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이 많은 이용자들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해서 신용평가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은행보다 더 파워가 있죠. 네.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자산은 결국은 이 플랫폼의 사용자가 자산이거든요. 사용자의 거래 내역. 사실 이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이 플랫폼 기업들이, 테크핀 기업들이 사실상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신뢰가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많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지급 결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은행의 핀테크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까지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 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일본, 한국, 미국도 지금 다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뭐 알리페이라고 해서 결제 서비스, 자산 관리, 은행업까지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소기업, 자영업자, 농촌지역 고객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해주고 보험까지 팔고 있어요. 평가, 대출.
클라우드까지. 아, 일본은 라쿠텐이라는 어떤 이제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도 이제 이러한 파이낸셜 어떤 라쿠텐 경제권이라고 해서 이런 테크핀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보면은 뭐 금리가 엄청 싸죠. 우대금리 아주 입금도 간편하고 출금도 쉽고요. 뭐 이런 오히려 은행보다 더 간편하고 혁신적인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도 이제 애플도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죠. 애플도 결국은 뭐 스타벅스와 같이 애플도 골드만삭스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애플페이를 출시할 거고요. 애플 이제 신용카드까지 이제 애플카드 골드만삭스가 해서 애플카드를 만든다고 해요. 이렇게 애플카드를 통해서 애플 크레딧 그래서 애플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끔 해서 한다고 합니다. 애플카드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한국에 나온다면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면은 수수료가 없다고 그래요. 네, 아주 정말 놀랍죠. 카드 회원 그 결제 수수료도 없고요. 연회비도 없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카드 회사들이 정말 이제 큰 경쟁자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카드 회사들도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테크핀 기업들이 이제는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 블록체인, 이 분산 공개 장부를 이용하게 되면, 이 분산 공개 장부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은행이 없어도 신뢰 있는 거래 내역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암호자산,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이제 암호화가 되게 중요해진 거죠. 왜냐면 누군가가 이 거래 내역을 갖다가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중간에서 해킹을 통해서 돈을 송금하거나 할 때 가로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디파이라는 용어가 이제 새로 등장했고요. 디파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암호자산으로 결국은 관리하겠다. 그래서 송금 결제, 뭐 금융 상품 등 기존의 금융망 서비스를 이제는 블록체인의 암호자산 기반으로 다시 우리가 정의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디파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됐고 결국은 이 암호자산의 생태계가 이제 점점 지금은 초기예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생태계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이제 지금 되게 논란이 많죠. 비트코인. 근데 이 비트코인은 하나의 예시인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보안, 그죠? 또 결국은 암호자산이거든요. 네. 이런 코인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그 리브라라고 하는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비트코인이거든요. 리브라라고 하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될 것이냐 지금 현재 관심 대상이고요. 결국은 이 향후의 성장 동력, 그죠? 이 기술 분야가 결국은 이 블록체인, AI, 보안,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기술 분야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기업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확신하고요. 이 기술은 제가 다시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 내서 따로따로.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 IMF 보고서에도 이 뭐 화폐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5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결국은 알페어 같은 뭐 충전성 화폐도 있고요. 다 화폐를 인정하고 있어요. 결국 디지털 화폐인 거죠.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는 이제 앞으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요. 현금은 종이를 들고 거래를 하는 이 현금은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은행은 결국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을 거고요. 테크핀 기업은 결국은 많은 사용자를 무기로 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을 끌어모을 것이고요. 서로 누가 더 통제를 갖출 것이냐, 통제권을 갖춘 상태로 결국은 이 디지털 화폐를 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의 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금융 서비스가 점점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